용접기마다 용접기의 앞쪽면 아래에는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 두 개의 극성을 지닌 단자가 있습니다. 용접기와 용접 방법에 따라서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이 반대로 적용되기도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극성에는 하나씩 케이블이 연결됩니다. 하나는 용접 홀더나 토치 쪽에 연결되어 실제 용접이 이루어지는 케이블이죠. 또 하나의 케이블은 또 다른 극성을 가진 케이블로서 실제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접지 또는 어스라고 불리워지는 반대의 극성을 지닌 케이블입니다.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은 서로 접촉시켜 놓으면 자연의 섭리 중 그 하나로 음과 양은 융합되듯 들어붙고 말지요. 그래서 남녀 이성끼리의 만남이 혼란스러울 경우 극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접 홀더나 토치 쪽이 아닌 반대쪽 극성의 케이블 단자에 크램프를 연결하여 용접 부위 철판 모재에 연결을 하고 용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던 동료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어디선가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데?" 라고 한마디 합니다. 무슨 일일까? 주위를 돌아보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접지 케이블 단자 쪽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무 타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당장 용접기 스위치를 내리고 접지 케이블을 확인해 보니 케이블 전체에서 뜨거운 열을 내면서 단자 쪽 케이블의 고무는 균열이 이미 가 있었으며 연기가 나는데, 이대로 용접을 계속 진행하다간 그야말로 케이블 자체에서 화재가 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공장 내부의 작업자 전원이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모두 가버렸다면 아무리 화재가 발생해도 식사 시간만큼은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하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용접사가 용접에 사용했던 전기적 용량만큼, 다시 말해 전기적 에너지의 배달 경로인 용접 어스 케이블의 통로가 너무 좁았다라는 것이고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당연히 해결책으로는 접지 케이블은 물론이고 접지 크램프 역시도 사용 전기값에 어울리며 풀 용접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케이블과 크램프를 교체하면 간단하죠. 또 하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용접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알고도 무시하는 경우이죠. 케이블 전체에선 문제가 없지만 접지 크램프를 만졌을 때 뜨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크램프 가까이 케이블에도 열은 전달되죠. 따라서 흔히 있는 일이야. 당연한 일 아니야? 무시해버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지는 손에 전해지는 열만큼 분명 원인과 해결 방법은 있으며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손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크램프를 만지기에 뜨겁다면 분명 접지 크램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크램프를 해체해봅니다. 용접 모재와 접촉되는 부분이 지저분한 상태라면 당연히 원활한 접촉과 전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라인더로 평평하게 연마 작업을 해줍니다. 크램프가 물리는 위치의 용접 모재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페인트 등 이물질을 청결하게 그라인더로 갈아주면 좋겠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접지 클램프의
단자 쪽 체결되는 볼트의 접촉 부위, 그리고 이곳에 같이 물리게 되는 것으로 터미널이라고 하는 접지 케이블의 단자 부분을 확인합니다. 케이블 끝의 구리선들이 노출된 채로 본래의 모양에서 정신 나간 여성 산발머리처럼 흐트러져 있거나 검게 변색된 경우가 되겠죠. 이것은 용접사나 취부사들이 케이블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단자 부분이 비틀리고 꼬이고 걸리고 하면서 구리선들은 원래 모양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미세한 구리선들은 느슨해지면서 제각각 풀어 헤쳐지죠.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면 바로 이 부분 구리선 간의 공간들은 전기가 흐름과 비례하여 열이 점점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용접 진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 상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케이블을 조금 절단해서 새로운 단자로 교환함은 물론이고 터미널 연결 시 구리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피복과 같이 터미널 속에 넣은 상태에서 망치로 일부만 때려줍니다. 그래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일직선으로 볼팅된 상태에서 직각으로 잡아당겨서 다소 케이블이 꺾이더라도 동선끼리 동선이 풀어 헤쳐지는 경우는 완벽 예방은 안 되더라도 다소 줄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반복되면 언젠가는 케이블 피복이 균열이 가면서 동선이 제 모양을 벗어나 흐트러지겠지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접용 접지 크램프를 제대로 꽉 조이지 않거나 케이블 단자의 볼트가 느슨해진 경우 100% 과열로 이어진답니다. 스파크도 발생하죠. 접지면이 느슨해지면 접지면과 모재에 닿는 면적이 작아지며 공간이 생긴 곳에 스파크와 열 발생 고온에서 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접지면과 모재의 닿는 면적이 무언가의 원인에 의하여 좁아졌다는 것은 8차선 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이 갑자기 4차선으로 줄어들 때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했을 때 모든 운전자들이 열받는 이치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도로의 폭을 다시 넓혀서 차들이 부분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재와 접지 클램프의 접촉면을 고루 넓혀주는 것은 물론이고 적정한 굵기의 케이블과 용량에 맞는 크램프를 선택하는 것이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는데 유효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접지 케이블의 용접 모재와의 접촉 부위 또는 케이블에서는 아무리 용접 중이라도 열이 없어야 바람직하지만 케이블 사용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케이블 피복 또는 미세한 구리선이 노후됨과 동시에 서서히 열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만 손으로 만져서 뜨거울 정도라면 당장 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화재나 감전사고 나기 전에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히 가우징 작업처럼 고전류를 사용할 땐 더욱 접지 케이블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접 현장은 공장 내부 또는 야외 현장에서나 마찬가지로 용접 작업의 위치가 작업대에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용접의 어스 케이블이 짧아서 용접 위치까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가느다란 철근 또는 기타 앵글이나 철판 조각 등을 주워와서 토막토막 이어붙여서 작업 완료 후 해체가 용이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간단하게 테크 용접을 아주 짧게 해둔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본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이렇게 임시로 간단하게 설치된 어스선 하나에만 의지해서 여러 명의 용접사들이 동시에 용접을 한다면 용접기마다의 제용량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주변에서 동료 용접사가 용접하고 있을 때와 어느 누가 잠깐 용접을 멈추었을 때 그 즉시 영향을 받으며 자기 자신의 용접 전류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날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정밀한 용접 시험이라도 치른다면 잔뜩 긴장해 있는 시험자의 마음을 더욱 불안조급하게 하며 실기시험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